중국의 추잡한 행동이 드러났습니다. 서해상의 자원을 몰래 개발하려는 시도가 발각되면서 한국인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이에 정부는 신속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해병대를 동원해 중국의 도발을 원천 차단한 것인데요. 중국 정부는 한국의 움직임에 놀라며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서해를 순식간에 긴장 상태로 만든 한국의 강력한 대처.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검은 피 석유. 몇 년 전부터 석유를 비롯한 석탄 자원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많은 국가들이 석유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주장. 미국과 유럽연합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석유 퇴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 모든 것은 현실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친환경 에너지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태양과 조력 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석유의 힘을 이기지 못했죠. 그동안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해왔습니다. 값싼 천연가스로 난방은 물론이고 전기까지 생산하던 유럽은 전쟁 이후 갑자기 끊기는 에너지 타격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죠. 심지어 유럽 국가들 중 일부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몰래 석유를 수입하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는데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표적인 국가로 독일을 꼽았습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영국 등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독일과 같은 국가는 몰래 석유를 수입하면서 우크라이나 등의 칼을 꼽고 있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었는데요. 독일 입장에서도 에너지 문제는 국내에 문제의 석유가 없으면 당장 공장은 물론이고 석유 기반 사업을 전혀 운영할 수 없기에 제재에도 불구하고 몰래 러시아산 석유를 이용한 것이죠. 암담하게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미천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죠. 도덕을 부르짖으며 러시아에 대해 비난을 가했던 국가들이 막상 러시아 천연자원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버티지 못한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러시아에선 석유 및 천연가스가 동결되면서 석유 자원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증가했죠. 이에 미국은 러시아산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는 물론 중동 산유국을 방문해 증산을 요청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러시아 제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죠. 그러나 미국의 바람과는 달리 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오 사무총장인 무함마드 바르키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일평균 700만 배럴 이상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수요 전망을 보면 손실 대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부족은 비단 유럽 국가와 미국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도 석유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던 중국은 석유와 석탄 등 탄소 기반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 경제가 망할 정도로 이들의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4억이 넘는 인구는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 판매할 물건을 위해선 석유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중국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었죠. 바로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잠든 석유를 몰래 캐내려고 한 곳입니다. 이 사실은 서해를 순시하던 업지도선 무궁화 우가제 이광구 서쪽 한중중 잠정 조치 수역을 순회하던 도중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요. 무궁화호가 가까이 가보니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까지 중국은 한국과의 분쟁을 염려해 이곳에는 어떠한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노골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며 석유를 빼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왜 중국은 서해를 노린 것일까요? 중국은 신장이구로는 물론이고 미국에도 사업체를 두며 석유 사업에 있어서 발을 넓게 뻗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중국 석유 천연가스 집단과 중국 석유 화공 집단은 중국 내륙에서 지배적인 에너지 기업으로 이름을 떨친 기업인데
서해에 발을 뻗둥이가 부족할 것 없는 이들 기업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의문은 증폭됐죠. 이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서해에 욕심을 낸 것은 서해에 잠재되어 있는 석유량이 다른 곳에 비해 월등할 정도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서해안만 지역입니다. 북한 자원 탐사를 했던 영국의 지질학자 마이클 에고는 2015년 지구과학 매체 지워 X프로에 기고문을 올리며 북한에 잠재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를 세상 밖으로 공개했는데요. 서해안만에 잠겨있는 엄청난 양의 석유는 믿을 수 없는 규모라 말하며 탄성파 탐사를 진행해본 결과 서해안만에 묻혀있는 자원은 몇십 년간 자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분석까지 남겼죠. 주인공 역시 서해안만에 묻혀있는 석유의 가치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는 북한과 원유개발협정을 체결 서해안만 일대 지질 탐사는 물론이고 시추 장소를 찾는 등 본격적으로 원유개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북중 관계가 경색되면서 개발은 정치되었죠. 이때 중국은 서해안만은 물론이고 서해를 중심으로 자원 부족량을 탐사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양이 묻혀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결과를 알기 위해 중국은 미국 대본에너지 코퍼레이션과 손을 잡고 서해 11-34광구 주변에 탐색하기에 이릅니다. 수심 20에서 60밖에 되지 않는 이 지역은 국내 대륙붕 1, 2광구 연장 부분에 있는 곳이었죠.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신장이구를 비롯해 중국 내륙에 있는 석유 자원 부족량을 다 합쳐도 서해 바다에 묻혀있는 자원량에 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중국은 혀를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많은 자원이 묻혀있는 지역은 한중 잠정조치 수역으로 한국과 인권이 걸려있는 장소였기에 혼자 석유를 독차지하려던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었죠. 한국과 중국이 200해리에 해당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경우 서해는 필연적으로 중첩되는 지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자원 분배를 위해 맺은 조약이 한중 업협정이고 2001년 한중 계약에 의해 발효되었죠. 이 지역 개발을 원하면 한국과 공동 개발을 하면 되는 상황. 그러나 절대 자원 양보를 하기 싫었던 중국은 몰래 자원을 캐려는 시도를 한 것이죠. 이에 한국 정부는 분노를 드러냈는데요. 아주 오래 전 중국이 2004년에 있었던 한국의 유전 탐사 활동에 대해 해양 주권과 권익에 피해를 주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본인들이 주장한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행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석유 시추 구조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항의를 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바로 해병대 병력을 백령도 근처로 집결. 중국의 추가 시추 장비 건설 및 자원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해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석유 시추 구조물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드러나자 중국은 사실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와 양호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도 차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양 경계 협상을 추진 중이며 해양사 무대와 협력 기제를 수립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일 뿐 실제 어떤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은 왜 그곳에 석유 시추물을 몰래 배치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는 공허한 이야기였죠. 분노한 한국 정부가 해병대 병력을 서북도에 집결한 것은 중국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미군도 최근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미 해군의 10만 톤급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은 동중국 해에서 스시마 해협을 거쳐 울산 동쪽 동해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북한의 태양절을 맞이해 군을 움직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갑작스럽게 서해로 방향을 틀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태안 쪽으로 방향을 옮기며 서해 쪽으로 링컨이 움직이자
중국 역시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중국 간 갈등이 지금도 이어지는 상황에 미군 항공모함이 중국으로 이동한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의 어떤 수작을 견제하기 위해 함대를 움직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중국의 불법 시추 흔적이 발견된 이후 미국의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높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군은 자중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적인 비난을 했을 뿐 그 이후로 군사를 움직이거나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은 없는 상황. 어떻게 보면 한국과 미국의 군 움직임에 놀란 중국이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죠. 중국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해 석유 중국이 함부로 도발하지 않기를 바라며 한국이 이 광고에 위치한 석유 자원을 개발해 고질적인 석유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